예, 부작위법 확인 소송은 이미 그 우리가 행정심판할 때 한 것 같은데요. 네 가지 요건이 있었죠. 어떤 그러니까 국민이 뭔가 신청을 했고, 그리고 행정청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를 우리가 부작위라고 했는데, 위법한 부작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예, 어떻게 됐죠? 네 가지 요건. 예. 그래서 첫 번째로 당사자가 뭘 신청했어야 돼. 일단 신청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과연 법규상 도리상 신청권이 있느냐가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행정청이 어떠한 행위를 해야 될 법률상 의무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법적인 의무가 존재해야 돼요. 세 번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네 번째가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았을 것. 이게 위법한 부작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내냐면 이제 케이스에서 과연 이것이 위법한 부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럼 비교적 그건 간단한 문제예요. 예, 간단한 문제입니다. 네 가지 요건에 맞춰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딱 봐가지고 야 지금 행정청이 이거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 아니야? 의무가 있어? 근데 이제 기간이 얼마나 지났냐 잘 보시고 그럼에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았어. 근데 여기서 케이스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 당사자가 행정처에 보면 신청한 게요. 처분을 신청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1교시인가 말씀드렸죠? 우리 집 골목 앞에 뭐 보도블록 까는 문제 나왔잖아요. 그거는 처분이 아닌 사실행위라고 했죠. 그래서 사실행위를 신청했는데 행정청이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부작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안 돼요. 됐죠? 그거는 저 행정심판에서 설명이 됐기 때문에 여기다 자료에다 안 썼고요. 지금 챕터 29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의 심리범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심리범위. 그러면 요 소송을 제기받은 법원은 어디까지 판결을 해야 되냐 그 뜻이야. 어디까지 심리를 해서. 자, 여러분이 판사라고 생각하세요. 공부할 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판사입니다. 여러분 판사고 내가 행정청을 피고로 해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판사인 여러분은 어디까지 지금 심리를 해서 판결해 주면 되냐. 첫 번째 학설이 말 그대로 이거는 부작위가 위법함을 그냥 확인해 주면 된다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죠. 그지? 이 소송의 명칭 자체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잖아. 그러니까 부작위가 위법하다. 아까 말한 거 네 가지 요건에 비춰가 가지고 위법한 부작위다. 그러면 부작위가 위법하구나. 이거만 그냥 확인해 주면 끝. 첫 번째 학설이에요. 이게 절차적 심리설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실체적 심리, 두 번째 학설이 있어요. 지금 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청구하는 그 원고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자기가 원했던 자기가 신청한 바에 따라 가지고 일정한 처분을 받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행정소송법에는 의무이행 소송이 없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만 있는데 만약에 의무이행 소송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국민들은 의무이행 소송 청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라는 대로 행정청이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게 의무이행 소송인데. 근데 이게 없다 보니까 이 두 번째 학설은요, 실체적 심리설은 그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도 그 정도의 어떤 효과가 있도록 좀 해석을 하자는 거야. 그래서 비록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지만 당사자가 신청한 내용이 적법하다 하면은 그러한 내용을 담는 판결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청은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인가까지 거기에 판결에 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허가 신청을 했으면 행정청은 허가를 내줘야 된다. 여기까지 판결에다 쓰라는 얘기입니다. 내줘야 된다. 단순히 뭐 부작위가 위법하다. 그리고 끝. 그게 아니라, 그지? 행정청은 요 원고가 신청한 사건에 대해서 관련 법에 따른 허가 처분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것까지 검토해 주라는 것이 실체적 심리설이에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제 실체적 심리설이 좋죠. 그러나 판례는 절차적 심리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은 바로 우리나라가 의무이행 소송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의무이행 소송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복잡한 논의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제 30번 공법상 당사자 소송. 이것도 사실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거예요. 이게 처음 여러분 공부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떠한 소송이 여기에 해당하는 정도만 아셔도 돼요. 실제로 우리 시험에서 3년 전인가 4년 전에 그냥 그 정도만 물어봤어요. 예.
그래서 납세 존재, 아니, 납세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 제가 2교시인가 여기 소개할 때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이라고 잘못 소개했네. 이게 납세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의 성질을 써라. 뭐 이렇게 나왔어. 납세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 그러니까 내가 국가에 대해서 내가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존재하지 않아. 이걸 확인해 주세요라고 소를 제기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송이냐는 거지. 이게 바로 공법상 법률 관계를 다투는 소송이에요. 그러니까 국민과 국가 간에 서로 뭐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확인받고자 하는 소송들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당사자 소송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들은 다 항고 소송인데 항고 소송은 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함을 판결해 주는 소송이라고.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해요. 근데 이제 공법상 당사자 소송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처분이나 부작위 자체를 다투는 게 아니라 국가와 국민 간의 뭐 권리 의무 관계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지 이런 걸 다투는 겁니다. 이게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에요. 그래서 이 당사자 소송에서 이제 그동안 국가고시에서 종종 나왔던 것이 토지 수용 사건에서의 토지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봐봐요. 내 땅을 지금 국가에게 뺏겼어. 내 땅을 토지. 뭐 국가가 공익 사업을 한다면서 내 땅 소유권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보상금이라도 넉넉하게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 딱 제기합니다. 이게 소송의 종류가 뭐예요? 보상금 증액 소송 또는 사업 시행자 쪽에서 이제 보상금을 깎아달라고 하는 소송도 있어요. 그때는 보상금 감액 청구 소송. 그래서 합해가지고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이렇게 부르는데 잘 봐봐요. 보상금을 둘러싼 다툼이잖아. 지금 수용 처분이 위법하냐 위법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토지 수용 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전제하고 보상금의 적고 많음을 다투는 거잖아요. 그제? 그러니까 보상금을 이만큼 받을 권리가 있다. 너는 나한테 이만큼 줄 의무가 있다. 그래서 권리와 의무를 다투는 소송이에요. 그걸 뭐라고? 당사자 소송 이렇게 부릅니다. 피고는 행정청이 아니라 그때는 행정주체라고 했어요. 네, 국가나 공공단체가 피고가 됩니다. 사실은 여기까지가 30번, 챕터 30까지가 뭐예요? 우리 시험 봄이에요. 그지? 제가 챕터 31을 써놓은 거 그냥 혹시나 몰라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뭐 많이 남거나 강의 시간이 많이 남거나 그럴 때 약간 보충 자료로 이제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려고 내가 써놨었어요. 헌법재판소. 이거는 이제 헌법 문제인데 우리 여러분 교재를 읽다 보면 헌법재판소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냥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이제 헌법 강의를 하고는 있지만 별도로 다른 데서 하고는 있지만은 이거 설명드리려면 상당히 복잡하긴 해요. 최근에 여러분 뉴스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 탄핵 심판이 제기됐다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판결 내렸죠. 그것도 일종의 이제 행정을 통제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행안부 장관이 이제 행정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자리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탄핵 심판. 이게 하나예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 당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여러분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이 5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 탄핵 심판이 있고요. 우리 그 행정쟁송법과 관련해서는 탄핵 심판은 별 관계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게 우리 행정소송법 교과서에 많이 등장하는 헌법재판소의 기능은 헌법 소원하고요. 예. 권한쟁의 심판 정도? 행정쟁송과 관련된 거. 기타 여기 위헌법령 심판제도가 있고, 위헌법령 심판제도가 있고, 탄핵 심판제도가 있고 막 그래요. 탄핵 심판. 그리고 헌법소원. 그 다음에 정당해산. 위헌정당해산. 뭐 이런 거는 우리는 전혀 관계없고, 우리는 이제 행정을 통제한다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행정이 어떤 공권력 행사를 잘못했을 때 국민은 이제 기본권 침해받았다 하면서 헌법소원 청구하면 되고요. 행정기관 간의 어떤 권한을 서로 다투는 거니까 이것도 일종의 통제라고 할 수 있고. 특히 중요한 건 이겁니다. 헌법소원 사건. 그래서 제가 첫째 시간에 판례 부호 말씀드렸잖아요. 판례 부호 중 헌법재판소 판례 중에 헌마 사건하고 헌바 사건 있죠. 요거 교재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판례 번호 중에 요게 이제 헌법소원입니다.
헌법소원이다. 국가의 공권력 행사 있잖아요.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 인해서. 근데 이제, 헌마는 이제 요거는 이제 요거 위헌법률 심판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더 중요한 건 이제 헌마예요. 아마 이제 헌마가 특히 많이 나올 거예요. 헌마 사건이. 이게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 인해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고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서 생각보다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3시간 강의를 더 했는데 더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야, 이 정도면 저기 말이죠. 여러분 이제 만약에 제가 9시간째 했는데 9시간 강의를 지치지 않고 제 강의를 그래도 어떻게든 이렇게 들으셨다면 많이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여러분 행정소송법에서 다루는 중요한 주제들을 일단 이렇게 스킵을 한 겁니다. 여러분 다음 기회에 저를 만나신다면 조금 더 상세하게 하되 그래도 다시 기초부터 다시 여러분과 다시 강의를 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앞으로 아무튼 마음을 먹으셨으니까 차근차근 공부를 착실하게 잘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